조영천 추경영 촬영 감독님 모셔서 시네마토그래퍼, 시네마투그래퍼의 어떤 두 가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시를 토대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어떤 촬영 컨셉 그리고 레퍼런스 그리고 촬영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라이팅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호 촬영 감독님의 이 시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촬영 컨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나 혹은 대본 혹은 그 텍스트가 있으면 그 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걸 저는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닐 때 그 최시안이라는 그 소설가님이 가르쳐 주신 수업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모든 이야기의 화자는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 그때부터 항상 그 모든 이야기의 화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일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되게 짧게 보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형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관점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이야기인가 이거를 이제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감독님들이 쓰지만 그리고 그걸 많은 스태프들이 읽을 때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을 주로 스토리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읽어보면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시는 되게 짧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시나리오화되어 있을 대본이나 이런 긴 글에는 저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좀 이렇게 지금 저 상태보다 좀 길게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그 방향성이 감독님이 표현하는 거랑 맞나 안 맞나 이런 비교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선택으로 그 그린란드를 간 형의 소식을 들으며 형을 생각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두 질문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시를 읽고 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 카메라와 이제 인물에 대한 거리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촬영적인 컨셉이 있고 이제 조명적인 컨셉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우선 촬영적으로는 그 이제 카메라하고 인물의 거리를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냥 글의 읽은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어떻게 인물에 가까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필터를 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카메라도 똑같이 이렇게 인물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둬서 내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에 대한 객관화된 상황들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앞에 부분에 형의 동선이라는 걸 설명할 때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다녔더라에 대한 거를 되게 이제 롱렌즈로 선택해서 되게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좀 취하고 있고 대신에 그 시의 중간중간 보이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되게 극단적으로 좀 가까이 가가지고 클로즈업을 좀 이렇게 그 멀고 가까움 그런 차이로 만들어서 화면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쌓는 거죠. 결국은 모든 기준은 텍스트 안에 있고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관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바람이 잘 느껴지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는 이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사운드도 이미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모든 보이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운드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화면에서 그러고 있어야 사운드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곰 발자국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눈이 와 있고 저기 바람에 저런 앵글이 있어야 바람에 눈이 막 날리고 있어야 사운드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러한 이미지로서 우리가 그린란드라는 그냥 날씨 추운 북쪽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 시 구절 중에 형이 그 사실을 듣게 된 그날은 밤새 창백한 햇빛을 받으며 초록색 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게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밤새 햇빛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게 백야의 시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유추를 할 수 있고 왼쪽 하단에 보면 제가 시계를 적어놨잖아요. 12시인데 해가 저렇게 집니다. 실제로.
북극권에 들어가면 저도 한 3년 2019년도에 기회가 돼서 저도 북극권에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11월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흑야죠. 그래서 백야는 몇 월 달에 펼쳐져야 되는가 그걸 거꾸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5월과 7월 사이에 펼쳐지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제가 첫 장에는 되게 눈이 많이 있고 추운 이미지를 생각했지만 실제 백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백야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한테는 시간대는 백야의 시간대구나. 백야라는 시간의 햇빛의 기울기는 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날아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인물을 비출 때 혹은 그 마지막에 창밖에서 빛이 들어올 때 혹은 그 곰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할 때 그럴 때 그 빛의 기울기를 되게 우리가 쉽게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백야 때 저 상태의 햇빛의 상태는 되게 다양한 컬러를 나타내고 있어요. 북유럽 그림들을 많이 보시면 제가 첫 페이지 보면 여기 오른쪽에 블루가 있고 왼쪽에 마젠타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그 하늘은 되게 또 레드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채도가 많은 게 실제 북유럽의 컬러들이고요. 공간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제 그린란드라는 이제 섬이 나오고, 그다음에 술록을 먹었다고 했던 곳이 나왔고, 그다음 빙하로 덮였다라는 곳이 나오고, 베이스 캠프 같은 곳에서 초록색 비를 내렸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공간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베이스 캠프에 제가 요 텍스트로 써놨던 초록색 비가 내렸다라고 했던 요게 이제 베이스 캠프의 상태면 빛이 되게 이렇게 강하게 하드하게 이제 이렇게 올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린란드 여행에 출발했던 그 시간대와 빛, 그리고 술록을 먹었다라고 하는 빛, 그리고 이제 빙하로 덮여서 곰을 마주했던 빛,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베이스 캠프 제가 읽었을 때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초록색 저 비를 내렸다고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그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의 빛이기 때문에 앞서서 곰을 맞닥뜨렸을 때는 되게 바람이 많이 불고 갑자기 맑은 날씨였지만 흐린 날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돌풍이 불 공포를 좀 줄 수 있는 이미지의 날씨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맑은 날 이렇게 빛이 되면 하드한 빛이 떨어지면 그런 게 이제 콘트라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씬은 그러면 좀 소프트하고 좀 무섭고 다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거고, 그 앞에 일선에 뭐 술록을 먹었던데 여행의 출발점 이런 되게 일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시작했던 빛이 결국은 드라마틱하게 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을 잡아보면 이제 수평의 빛을 어떻게 내가 그 설계에서 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하고 하드한 라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시는 소프트했으면 뒤에는 하드하게 갈 것이고, 그 주름이 잘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 형의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의 깊이 있는 얼굴이 주름에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게 되게 하드한 라이트를 표현하기엔 되게 주름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들 왼쪽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보시면 처음 이제 대본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그냥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미지들, 되게 이렇게 막막하고 먹먹하고 좀 외롭고 황량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 골라봤던 사진들이고요. 그 형의 모습을 이렇게 왼쪽 아래 보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되어 있는 남자 있잖아요. 이렇게 형의 모습을 좀 생각하는 카메라의 이미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초록색 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 초록색이라는 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북유럽을 가면 이제 저런 컬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저 느낌이 초록색 빛일까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저거의 빛이 반사된 것들이 오히려 그 투명한 비를 이렇게 비추게 했기 때문에, 혹은 저런 백그라운드 앞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 빛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초록색 빛에 대한 근원을 좀 생각을 해본 거고, 왼쪽은 제가 그냥 누구나 그냥 글을 쓰고 이미지를 생각했던 이미지라면, 오른쪽은 현실적인 좀 이미지죠. 그래서 백야라는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란드를 춥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차갑고 생각하는 건 겨울의 이미지고,
사실 오른쪽은 그 실제 그 시간 5월과 7월에 벌어지는 백야의 시간대에 그냥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되게 현실적이고 무섭잖아요. 그 공포의 이미지들이. 그래서 처음 시를 읽고 그 곰하고 딱 마주쳤을 때 그 이미지가 어땠을까를 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극적으로 몰아갈 것인지, 혹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몰아가서 그렇게 이미지를 쓸 것인지, 이 방향성을 크게 두 개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될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 없이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이렇게 극적인 이미지, 일상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더 맞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혁 촬영 감독님이랑 제가 조금 접근한 게 다른 것은, 저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시점으로 이 영화가 움직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동생이 주인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가 쓰여진 방식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형이 느낀 어떤 감정의 정서가 아니라 계속 전해 들었다, 뭐 했다고 했다, 뭐 이런 그 시점 자체가 동생이 어떤 전해 들은 것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크게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형의 소식을 어떠한 방식, 뭐 엽서나 혹은 편지의 형태로 계속 듣게 되는 동생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형이 경험한 어떤 객관적인 시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심에서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동생이 경험하는 어떤 상상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그래서 동생은 형을 찾아서 그린란드로 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크게 제가 생각한 서사는 그린란드에 가서 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곰을 만나게 되는, 그냥 생각하다 보면 곰을 찍은 것인지 그 곰은 어떤 자신인지 그건 형인지 곰인지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이 영화의 키 이미지로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 뭐 곰인지 형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그냥 이 시에서 보면 처음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어쩌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니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은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게 이미지로서 구현됐을 때에 그게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미지로서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크게 이제 뭐 공간하고 아까 인물 나누신 것처럼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지금 그 스토커, 한국어로 잠입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영화인데, 타르코프스키 영화고,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SF 영화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딘가의 다른 구역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어떤 장면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세피아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흑백의 그 모노한 이미지들이 그 전의 톤이고, 그리고 그린이나 이런 컬러가 있는 톤들은 그 구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톤들이 저런 식으로 영화에서 아주 구분지어져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시점은 아마 한국의 어딘가의 도시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동생의 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피아나 어떤 블랙 앤 화이트나 어떤 좀 다른 지점을 좀 했으면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났을 때 무언가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는 컬러가 있는 이미지,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 형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두 번째 사진들은 제가 그냥 사진작가 사진을 좀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것들을 찾아놓은 것들인데, 그린란드라는 공간에 가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곰을 발견하는 것이든, 어떤 이상한 뭐 초록 비를 발견하는 것이든,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장면을 좀 연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측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뜬금없이 초원에 저런 토템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기둥 같은 거를 빛이 나오는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사진 보면 그냥 커튼을 이 사진 작가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찍을 때 커튼을 항상 앞에 걸어놓고 찍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어딘가를 바라본다라는 느낌, 뭔가 커튼은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집 안에 있는 건데 이게 랜드스케이프 혹은 되게 낯선 공간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어떤 연결 지점, 트랜지션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뭐 다른 사진들은 여기 지금 투사의 사진은 그 에른스트 하스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저속 셔터의 사진들 시리즈를 많이 찍으셔갖고 뭔가 곰을 만났을 때의 어떤 장면들은 이런 방식으로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린란드의 이미지 혹은 뭐 어떤 것들이 이런 방식을 좀 차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 등장하는 인서트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영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측 사진이 좀 더 아웃포커스 돼 있고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은 조금 더 이미지가 명확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이 카메라 아주 가까이에 서면서 얼굴 클로즈샷이 되면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좀 드러나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형에 관한 어떤 이미지로 쓸 수도 있고 동생이 바라보는 형이었는데 다가오는 것은 자기 자신, 동생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뭔가 아웃포커스된 이미지를 조금 더 그린란드 쪽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개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한국하고 그린란드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뭐 한국 분량은 좀 더 뭐 직관적인 렌즈, 왜곡이 없는 샤프한 렌즈를 쓰자, 뭐 망원 렌즈를 쓰고 뭐 도시의 느낌이 나는 공간들을 주로 그린란드와 좀 차별화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컬러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그린란드라는 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사진으로만 봐갖고 어떤 갔다 와야겠구나 감독한테 꼭 찍기 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 한국에서는 좀 인물이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딘가로 동생이 계속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고 어딘가로 움직이는 동선을 카메라가 좀 다큐멘터리의 방식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반면에 이제 그린란드로 가게 되면 광각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아나오픽이든 어떤 빈티지 렌즈든 어떤 좀 렌즈에 오류가 있는 어떤 것들 초반에는 동생의 얘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형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어떤 거를 경험하면서 찍었던 것들이 계속 스틸컷으로 나오면 어떨까? 형을 보여주는 방식은 그러다가 이제 그린란드에 가서 뭐 그 장소를 직접 보게 되거나 어떤 걸 경험하면서 어떤 그게 점점 움직이는 이미지로 좀 변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거리감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형이 되게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형은 되게 뭐 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누군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금 더 이런 룰들을 정해놓으면 현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가 참고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일관성 있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하고 어떤 것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내러티브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씬이나 시퀀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초반에는
굉장히 밝고 혼란스러운 이미지, 형이 곰을 마주했을 때의 어떤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인트로고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뭔가 되게 어지러운 카메라 무브먼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운드가 없는 가운데서 갑자기 화면이 블랙으로 전환이 되면 동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좋겠다.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전혀 다른 것이어서 뭔가 이게 되게 충돌하는 느낌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이 영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국은 좀 세피아 톤 혹은 흑백 톤의 좀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였으면 좋겠고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 계절로 볼 때는 좀 여름에 장마철이면 어떨까 비가 계속 내리고 좀 우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여행을 준비하고 비행기에 오르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 어떤 그 장시간 비행하다 보면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아주 해가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가 방향을 틀거나 하면 빛이 변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어떤 여정에 올랐을 때 좀 블랙 앤 화이트든 세피아 톤이든 어떤 톤에서 좀 톤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 정리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네마와 콘텐츠의 차이라는 텍스트가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영화는 이미지로 말을 하는 하나의 방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와 사운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예술적이어야 된다. 그 예술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관객 극장이란 공간에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의 활동을 했던 시절의 감독들이 계시죠. 뭐 여기 스토커 감독이 타르코프스키도 있고 뭐 로베르 브레송도 있고 뭐 왕가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수많은 감독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던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화는 예술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또 하나의 생각은 그 미술관을 저희가 가잖아요. 미술관을 가면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미술 전시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결국 어느 한 그림이 나하고 맞닥뜨리는 그 것 그리고 그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내용이라고 우리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미지로 말하는 감정에 대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게 영화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컨텐츠라고 바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컨텐츠적으로 측면이 생각이 되면 내러티브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져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독립영화제에 오신 여기 영화를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점 더 시네마적인 측면의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게 영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소통하는 게 더 좋고 또 돈을 잘 벌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접근을 해라. 저도 이제 주변에 연출하는 형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형이 막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형한테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주고 막 하면 시나리오 읽어보고 형 그 시네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예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봐요. 우리가 영화적으로 더 접근할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극장에서 관람해야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느낀 영화인으로서 느낀 점은 영화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방송계 혹은 돈이 흐르는 곳으로 되게 가난해졌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더 우리는 영화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게 초록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더 가야 요즘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콘텐츠도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그런 작품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내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톤을 만들어야겠다. 왜 그런 톤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저는 이야기를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겠구나.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샷으로 따지면 이거는 롱샷 하나로만 찍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떤 뭐 바스트 샷으로만 시작해서 바스트 샷으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고 어떤 그 분위기와 톤을 재현하고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렌즈를 써서 그 씬 혹은 그 슈트를 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뭐 단순하게는 넓은 샷이 필요해, 좁은 샷이 필요해,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씬에서는 어떤 렌즈, 뭐 광각 렌즈로 가까이 가서 찍어야 돼, 어떤 씬에서는 망원 렌즈로 굉장히 멀리서 찍어야 돼라는 것에 대한 결정, 예.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촬영 감독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동영화제 창작자의 작업실 이렇게 두 분 감독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